사건 사법 리스크가 더 증폭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하영 증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 검찰에서 42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과 쌍방울 대납에 대해서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자백을 하면서 이의제기도 안 했었고요. 조서도 작성했었고 조서에 변호인도 참여했고 변호인도 서명 날인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자백을 했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또 그 자백했던 시기에 아까 지적했다시피 설주한 변호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해외 협박이 없었다라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증인으로 신청해도 설주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관련성을 술술 털어놓는 자백 진술을 할 때 입회했던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에 대해서 이분만 딱 빼서 증인 신청해서 빼버렸어요. 거리끼는 게 없으면 왜 그 중요한 변호사들을 빼느냐 하는 점이 있고요. 진술을 회유 협박해서 자백할 때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 증인에 대해서 지금 신문할 기회가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연어 술 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영 증인의 진술을 제가 언론에 나온 것도 해서 쭉 보니까 정확한 시기와 장소, 내용들을 다 특정 못하고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38명의 교도관 전원을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연어술 파티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 연어술 파티가 있었던 걸 전제로 교도관들도 몰아세우고 있는데 교도관들이 지금 이 사건에서 본인들과 직접 이해관계도 없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장작 그 인원이 38명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하영 증인은 이거에 대한 진술도 바뀌고 제대로 특정조차 못하고 있는데 38명의 교도관 전원은 다 이 부분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김영태 변호사와의 대화한 녹취록도 이게 지금 이하영 증인은 거짓 폭로를 하겠다고 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협박을 받았길래 징역 10년 이상 나올 범죄를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운단 말입니까? 또 왜 민주당 의원들은 이하영 증인에 대해서 원수 대하듯이 추궁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은인처럼 잘해줘요. 이런 점들이 저는 증인의 신빙성이 매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